노후에 접어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꼽겠지만 실상 가난보다 더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립감, 건강 문제, 그리고 자신을 잃어가는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노후의 가난보다 더 괴롭다고 느낄 수 있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일상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대화, 퇴근 후 친구와의 술자리,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하게 되면 이러한 일상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회사라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독립해 집을 떠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인간관계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본의 아니게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의 큰 장애물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나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부족할 때 외로움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은 흡연, 비만보다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조기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약 절반 이상이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며 이런 고립감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 동호회, 독서 모임, 요가 수업 등 자신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나 친모 모임은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넘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하며 친밀감을 쌓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과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보다는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녀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것을 잊기도 하니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그저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스스로 마음을 열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만성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노후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거나 끼니를 거르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몸을 혹사하는 일도 빈번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생활 습관의 대가는 고스란히 몸으로 돌아옵니다. 노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은 단순히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심해지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져 외출을 꺼리게 되고 이는 곧 사회적 활동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은 합병증의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은 치료와 관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꼭 헬스장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근력 운동은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적당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증상이 없는 질환은 정기검진을 통해만 발견할 수 있으니 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몸을 돌보는데 게으르지 않는다면 노후의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을 잃는 상실감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며 중요한 일들을 해왔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갑작스럽게 평범한 노인으로 불리며 존재감의 변화를 겪습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책임과 권한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시선도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던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직업이 곧 나 자신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은퇴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큽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매일 목표를 세우고 결과를 만들어내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상실감은 더욱 커지고 이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실감은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점차 희미해지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약해지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은퇴 후 갑작스레 한가해진 하루를 맞이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라는 의문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지 않으며 점차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실감을 극복하려면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취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가 같은 활동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운 시간을 메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어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전의 정체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은퇴 후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상과의 단절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은 젊은 세대에게는 기회로 작용하지만 나이가 든 세대에게는 큰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뱅킹, 디지털 결제 같은 기술은 현대 사회의 필수 요소가 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노년층은 점점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낍니다. 특히 한국처럼 기술 발전이 빠른 나라에서는 이런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은행 업무를 처리하거나 병원 예약을 할 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모르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가족과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문자나 전화 대신 메신저나 영상통화를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술을 모른다면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모르면 정보 접근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이나 지역사회의 소식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배우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강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큰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자녀나 손자와의 대화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를 편집해보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세상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노력할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노후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는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 건강, 정체성,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은 모두 우리의 노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